얘들아 안녕. 자, 이제 중학교 생활이 마무리되고 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성적은 단순히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점수가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나의 그 스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처럼 대충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도 어렵고,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학생들이 한 30%, 40%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고등학교 가면 7, 80% 아이들이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와중에 내가 거기 그 친구들보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야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가 원하는 과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스스로 본인의 자기 주도하에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히 뚫고 짚고 그 다음에 파악하고 흐름을 알아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자,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짧게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주의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제는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 알겠죠? 자, 빅뱅 우주론의 우주의 탄생은 언제 일어났냐면 약 138억 년이야. 알겠죠? 자, 이게 시기고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초고온, 매우 뜨거웠어. 알겠죠? 그리고 초고밀도. 자, 매우 어땠다? 빽빽했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한 점입니다. 나는 이 점 사이즈를 몰라. 알겠죠? 지금 우주에 비해서는 점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한 점에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빅뱅이 일어났대. 빅뱅은 다른 말로 그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우주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대폭발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현재도 팽창이 일어난다. 됐나요? 그래서 현재도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거를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제시한 과학자는 가모프라는 사람이에요. 가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모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근데 빅뱅 우주론이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단순히 우주는 빅뱅 우주론으로 시작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게 확립되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자, 제일 처음에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 우주는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맞죠? 자, 근데 르메트르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어.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관측을 합니다. 허블이 우리 중3 때 배웠지.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 특히 뭐 안드로메다 은하 이렇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이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래서 외부 은하들이 진다는 걸 발견을 하고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패, 얘는 승으로 끝나. 그래서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팽창 우주론으로 이제 우주론이 바뀌게 되고, 근데 팽창 우주론에 두 가지 대립각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자, 빅뱅 우주론으로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라는 빅뱅 우주론이 있고, 정상 우주론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이론인데 부분을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 하는데 그 차이를 안 외우고 자기 감으로 자꾸 시험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얘가 얘기한 우주론은 이래, 얘가 우주론은 이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 누가 승리를 했냐면 얘가 승리를 하고 얘가 패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관측이 됩니다. 알겠죠? 특히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오늘날의 우주론으로 확립하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했을 때,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공통점은, 자, 여기 칸을 나눠놨는데 공통점입니다. 우, 주, 는, 뭐 한다? 팽, 창, 한, 다. 자, 이건 공통점이 알겠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도 그렇고 정상 우주론도 그렇고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한다. 됐죠?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 호일이 얘기한 정상 우주론도 우주의 크기는 커진다,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가모프가 얘기한 빅뱅 우주론 또한 우주의 크기는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근데 차이점이 여기에서 옵니다. 우주의 질량인데, 자, 여기 정상 우주론은 여기에 은하들이 막 새로 생겨나고 있죠. 이런 은하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 맞지?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은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 증가. 자, 근데 가모프는 생겨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간만 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량이 얘는 어떻다라고 얘기했냐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안 외우고 쌤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나도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 자, 우주의 밀도는 했는데 얘는 어떠냐면 밀도가 빽빽한 정도가 얘랑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우주의 밀도가 자꾸 커지니까 얘가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인데 얘는 우주의 온도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안 외워주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를 했어. 그래서 눈을 감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주세요. 자, 우주의 질량은 증가하고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고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다. 이거는 정상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우주의 밀도나 온도는 감소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우주 초기에 우리 지금 현재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초기의 원소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공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단원에서 공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근데 원자는 안쪽에 뭐가 있다? 원자 핵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근데 이 원자 핵을 다시 보면은 양성자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양성자를 다시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그거보다 더 작은 공 모양인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단계까지 가는 거야. 고등학교 단계에서. 알겠죠? 중학교 때는 한 요 정도까지, 좀 더 배운 친구는 이 정도까지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까지 배운다? 쿼크까지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고 그 입자가 언제 탄생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입자의 종류인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본 입자예요. 자, 기본 입자는, 더 이상, 우리 이제 이걸 확립을 했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 없는 입자. 자, 우리는 이걸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에서 더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얘들아 기본 입자가 뭐야? 이러면 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 기본 입자가 뭐야?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로 그 예로 쿼크랑 전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 쿼크랑 전자. 됐나요? 자, 그리고 아는 친구는 알 건데,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이제부터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이게 됩니다. 알겠죠?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데, 자, 양성자, 중성자는 세 개의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 세 개의 쿼크. 됐나요? 자,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종류 어떻게 돼 있냐면 양성자부터 얘기를 할게요. 양성자는 자, 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UD가 뭐예요? 하는데, 자, 쿼크의 종류. 내가 밑에다가 어디에다가 쿼크의 종류를 한번 참고로 쓰게 해놨는데, 쿼크의 종류가 총 몇 종류인데 하면 6종류예요. 자, 6종류인데, 자, 자, 얘를 뭐라 부르냐면, 업쿼크라고 얘기해요. 업쿼크. 또는 한국말로 위커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라는 커크가 있는데 얘를 다운 커크. 자, 그 다음에 아래 커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 커크라고 있어. C 커크인데 자, 얘는 참 커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커크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맵시 커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맵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커크라 해서 S 커크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스트레인지 커크고 자, 한국말로 좀 웃겨. 야릇한 커크. 커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탑 커크가 있어. 그래서 탑 커크가 있는데 얘는 탑 커크. 자, 그 다음에 꼭대기 커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바텀 커크라 해서 BOTTOM. 자, 그래서 얘는 바닥 커크. 자, 이렇게 해서 6종류의 커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놔야 될 커크는 여기 있는 2종류의 커크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그런 커크가 있다. 요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양성자,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업커크, 다운커크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에 다운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UUD, UDD 이렇게 되어 있어. 됐죠? 자, 근데 얘가 업커크 하나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거든요. 다운커크 하나의 전하량이 자, 다운커크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얘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고 있어.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0. 그래서 전기적으로 뭐냐면 중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전하를 띄고 있고 얘는 중성이다. 자, 요걸 양성자, 중성자를 하고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원자핵을 만들어요.
원자 핵을 만듭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를 원자 핵이라 하는데, 자, 단 예외는 수소 원자 핵 있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원자 핵은 양성자 땜시. 자, 양성자 땜시 무슨 전하를 띠고 있냐면 양전하를 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가장 세부적으로 다뤘던 게 이제는 큰 단위가 되는 거야. 얘는 원자입니다. 그죠? 원자. 됐죠? 그러면 원자는 원자 핵과 플러스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 하면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그걸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입자의 종류인데 점점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단위 알겠죠? 그래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 이해됐죠? 그러면 자, 여기 원자까지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 물론 이제 글자로도 정리를 해줄 텐데, 자, 약 138억 년 전. 자, 이게 빅뱅이 일어난 시기야. 자, 빅뱅이 일어난 시기인데, 자, 이때 초기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기본 입자만 만들어졌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알겠죠?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기본 입자가 쿼크랑 전자입니다. 전자. 자, 근데 쿼크들이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냈냐 하면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나 자, 그 다음에 쿼크들이 결합해서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양성자는 어떻게 결합해야 된다 했지? U, D 이렇게 결합해야 된다 했고 중성자는 U, D, D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3분이 됐을 때, 자,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는 계속 떨어져. 뒤로 가면 갈수록. 자, 3분이 지나고 나면, 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하는데, 얘는 양성자이자 수소 원자 핵이야. 그래서 얘는 양성자. 이면서 수소 원자 핵이고, 자, 그 다음에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듭니다. 그래서 양성자 두 개 플러스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빅뱅 이후 3분이랍니다. 3분. 알겠죠? 빅뱅 후, 대폭발 후 3분에 헬륨 원자 핵까지 완성이 되었다. 자, 우주의 온도는 계속 식어가고요.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 자, 이제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이 돼. 알겠죠? 전자들이 원자 핵에 구속이 되면서 자, 이제 핵이라는 이름이 떼지고 뭐를 만들었다? 원자를 만든다. 됐나요?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원자 핵, 특히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것들이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원자의 생성 과정에서 자,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자, 기본 입자. 자, 기본 입자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매우 초고온 상태. 초고온 상태입니다. 자, 초고온이었고, 자, 얘는 초고온인데 터지자마자 온도는 계속 떨어져.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이때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다? 자, 뭐가 만들어졌죠? 쿼크랑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빅뱅 후 얼마 정도 지났냐면 빅뱅 터지고 10의 마이너스 35초 정도 지났어. 10의 마이너스 35초 만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온도는 10천조 K. 상상할 수 없는 온도다, 맞지? 자, 1000조 K 정도가 된다라고 해. 그래서 요때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냈냐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는 온도가 계속 떨어져.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서 쿼크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쿼크 몇 개가 결합한다 했다? 3개가 결합한다 했지. 그래서 양성자는 UUD,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 중성자가 초기에는, 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1이었어. 근데 후기로 가면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바뀌냐면 7대 1로 바뀝니다. 있죠? 7대 1. 자, 참고적으로 이때는 10의 마이너스 8승초 정도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자, 6승초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00억 K. 켈빈 온도입니다. 알겠죠? 절대 온도. 그래서 이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됐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양성자, 중성자 초기에는 1대 1이었다가 후기에는 몇 대 몇이 된다 하면 7대 1. 자, 요렇게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외우셔야 돼. 네, 여기에서 시간은 그냥 참고를 했는데 이제 시간 외워야 됩니다. 자, 시간 어떻게 됐냐면 빅뱅 후 3분이 알겠죠? 그래서 3분에 뭐를 만드냐면 원자핵을 만들어. 원자핵. 특히 어떤 원자핵이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빅뱅 후 3분 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자, 온도가 몇 개로 얼마 정도로 낮아지냐면 15 K 정도로 낮아집니다. 점점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양성자 몇 개랑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냈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됐나요? 자, 이게 빅뱅 후 3분이고, 자, 그 다음에 시간 기억해야 돼. 자, 빅뱅 후 38만 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 자, 온도도 기억하세요. 온도는 3000K야. 자, 3000K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서, 자, 이제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뭐를 만들어냈다? 원자를 만들어냅니다. 원자. 알겠죠? 자, 그 전까지는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이때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가 탄생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됐죠? 자, 이때 만들어진 원자로는 가장 대표적 많은 원자가 수소 원자, 두 번째로 많은 원자가 헬륨 원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언급 안 됐지만 도전 골든벨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리튬 원자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38만 년이 되어서 원자가 만들어졌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금방 원자 생성 전후인데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고 자, 빅뱅이 터지고 난 다음에 38만 년이 되면 그 전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원자 생성 이전인데 이때는 빛이 부딪혀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래. 우주였다가 자, 이제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뭘로 바뀌었냐면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어. 왜? 빛이 가둬지지 않고 빛이 이렇게 뻗어서 우주 전역을 뻗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빛이 직진할 수 있었던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이때 나온 빛이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빛을 뭐라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됐나요?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됐나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아주 중요해. 이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현상이에요. 됐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 후 38만 년. 그때 뭐가 일어났죠?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왜 생겼을까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겨본가 봐. 자, 38만 년이고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3000K일 때 뭐가 생성됐을 때? 원자가 생성됐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예측했냐면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 가모프라는 학자가 예측을 하고, 자, 그 천체 망원경 중에서 전파 망원경을 만드는 사람인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측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관측하고 발견을 해. 자, 이게 우주 배경 복사하고 아주 중요한 거야. 지금도 우주 배경 복사는 내 몸을 때리고 있어. 자,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빅뱅 우주론을 할 때 예측을 했는데 빅뱅 우주에서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누가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현재도 계속 길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0K였는데 현재 3K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빅뱅 후 38만 년 때 3000K였을 때 빠져나간 빛이 현재 3K의 파장으로 관찰되는 복사 에너지 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이 자신의 전파망원경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서 우주 상공에 우주 배경 복사를 찍는 인공위성들을 설치를 해놨어. 그래서 자, 현재 3K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파장이 일치하는 파들이 근데 너무 온도가 낮아서 전파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주 전역에 관찰되고 있어.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 우주 배경 복사만 찍어 놓은 사진이야. 알겠죠? 온도가 약 3K 정도, 파장이 약 3K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개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가모프가 예측을 했잖아. 자, 이 빅뱅 우주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측을 하고 한 것이 실제 관측이 된 겁니다. 실제 관측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표현을 해. 됐죠? 자, 빅뱅 우주론에서 자, 개념 속속 문제 풀고 풀이 하세요. 자, 다 됐죠?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후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였고 온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입자를 고르세요 했는데 가장 먼저 생성됐으면 분해할 수 없는 입자. 자, 어떤 거죠? 쿼크랑 전자. 기본 입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타.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한 거는 양성자, 중성자, 라, 마. 자,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되면 뭐가 된다?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맞죠?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으로 현재 온도가 현재는 약 3K인 물체가 방출되는 복사와 같은 파장으로 관찰되며 어떤 우주론을 지지한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됐죠? 자, 우주의 긴 시간을 단 30분 만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주의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 우주 뭘로 되어 있을까? 우주는 뭐가 많을까? 우주는 어떤 원소가 많을까? 했을 때 이것도 다 가모프가 예측을 한 내용이에요. 됐죠? 자, 우주의 원소 분포인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대부분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질량비는 자, 수소, 헬륨 이거 진짜 중요해. 별 10개야, 10개 알겠지? 자, 수소와 헬륨인데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하건데 수소와 헬륨에 무슨 비냐 하면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비가 3대 1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알겠지? 자, 개수비인데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1이었대. 됐나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바뀌냐면 7대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14개와 중성자 2개잖아, 맞지? 그래서 14개와 2개 해서 몇 대 몇이 되냐면 7대 1이 돼. 7대 1.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뭐를 만드냐면 헬륨 원자 핵을 만든단 말이야. 헬륨 원자 핵. 그래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서 자, 우주에는 수소 원자 핵 12개와 헬륨 원자 핵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주에 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만들어질 때 원자 핵으로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양 몇 대 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12개, 얘 12개랑 헬륨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원자 핵의 질량을 보면 수소 원자 핵은 1개가 1만큼, 질량이 하나당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당 1이기 때문에 자, 질량을 보면 12 곱하기 하나당 질량이 1 해서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고요. 근데 헬륨은 하나당 질량이 1, 1, 1, 1 해서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4입니다. 4. 자, 그래서 1 곱하기 4 하면 얼마 되냐면 4가 돼.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 됐나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 빅뱅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 1이었다가 나중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때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랑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 원자 핵 12개랑 헬륨 원자 핵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는 하나가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수소 전체의 질량은 12가 되고 헬륨은 1개의 질량이 4이기 때문에 1 곱하기 4에서 헬륨의 질량은 4이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입니다. 자,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 자, 빅뱅 우주론 증거는 딱
두 개입니다. 알겠죠? 앞에서 배웠던 빅뱅 우주론 증거가 뭐라 했죠? 우주, 배경, 복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아니야. 개수비 아니고 무슨 비가?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우주 그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우주의 원소를 관측하는 방법인데 우주 원소는 뭘로 관측하냐면 스펙트럼을 보면 돼. 자,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색의 띠제. 연속적. 자, 색의 띠입니다. 알겠죠? 자, 연속적인 색의 띠인데, 자, 우리 그 중에서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면,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어. 자,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면,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파장에 따라서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하나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면,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자, 지금 보세요. 자, 얘가 이제 우리 프리즘 또는 분광기라고 얘기를 해. 자, 이 분광기에 고온의 별이 아무런 입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관찰이 되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연속이겠죠? 자,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나. 자,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고온의 광원에서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백열등 같은 거 관찰하잖아. 그러면 우리 백열등이나 또는 태양을 관찰하면 어떤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냐면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태양도 엄밀히 말해서는 약간의 선이 있어. 약간의 선. 근데 거의 눈에 잘 안 보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면 선 스펙트럼이 있어. 선 스펙트럼. 근데 선 스펙트럼 중에 하나가 방출 스펙트럼. 또 다른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자, 너 기억하고 가야 될 게 방출 스펙트럼은 색깔선이 나타나. 색깔선.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선이 나타나는 건 방출 스펙트럼이고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표현하고 자, 얘는 검은색 바탕에 어떤 밝은 색의 선이 나타나. 색깔이 있는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선이 나타나는데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경우. 됐죠? 또는 기체를 전기를 통해서 방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방출 스펙트럼. 너네들 옛날에 불꽃 반응해서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잘 구분이 안 가면 우리 이걸 분광기를 통과시켜서 보잖아.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색깔이 있는 방출선이 나타나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출선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런 데는 막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선이 나타나는 걸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온다.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 데다가 연속 스펙트럼 위에 무슨 선이 나타난다?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됐죠? 자, 별빛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쟤를 통과할 때. 흡수되고 남은 빛, 저온의 빛에서 얘를 빛을 일부 흡수를 해간단 말이야. 이 까만색 부분이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해간 부분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흡수하고 나면 그때 흡수되고 남은 빛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되고 자, 우리는 이걸 보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스펙트럼의 특히 방출이나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원소의 종류마다 다르다. 자, 일단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인데 요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우리 있잖아.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원자 핵에 가까우면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 핵에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 됐나요? 자,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냐면 빛을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로 가면 에너지를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원라인 있죠. 자, 여기에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어. 그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하고 원자핵에 가까운 게 낮고 원자핵에서 멀수록 높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할 때 여기에서 낮은 데서 자, 전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 에너지가 방출해서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방출할 때 나타나는 거야. 요런 식이다. 방출 스펙트럼은. 그 다음에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빛을 흡수한다. 흡수 스펙트럼. 자, 긴 시간이지만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원소의 종류. 자, 원소의 종류인데 동일한 원소는 뭐와 뭐가 같냐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서로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같은데 여기 보면 수소랑 탄소 보면 위에가 흡수 스펙트럼이고 밑에가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선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근데 서로 다른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 굵기가 다르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랑 탄소의 선 스펙트럼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 비교하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원소의 함량도 알 수 있어. 함량. 원소가 많은지 적은지 함량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흡수선 세기를 비교합니다. 흡수선의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는 그 양과 상관이 있겠죠. 밀도에 비례한다. 됐죠? 자, 그래서 함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 속의 원소들의 뭐를 알 수 있다? 질량 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원소의 함량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측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 자,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을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니까 양 몇 대 몇이 나왔냐면 3대 1이 나왔어. 질량 비. 수소인지 헬륨인지는 흡수선의 종류로 알 수 있고 질량 비는 흡수선의 세기로 알 수 있는데 그 세기를 비교하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 나오더라. 됐나요? 자, 근데 빅뱅 우주론 가모프에서 예측을 합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빅뱅 우주론의 논문의 계산에 따르면 빅뱅으로부터 3분 후 생성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 3대 1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약 수소가 몇 %냐면 74%. 질량으로 따졌을 때야 헬륨이 몇 % 정도 되냐면 24%.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약 3대 1입니다. 근데 예측값과 관측값이 일치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뭐 다루고 있죠? 빅뱅 우주론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됐나요? 자, 이해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개념 속속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다 됐죠? 4번에 이제 우리가 암기는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생성 초기에는 비슷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 또 3대 1 배웠다고 오예 하면서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 있는데 그거는 꼼꼼하지 않은 친구들이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다? 7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7대 1. 자, 그 다음에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몇 개 결합했죠? 2개. 혹시 본인이 4번에 2번 틀렸으면 내가 공부할 때 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설렁설렁 본다는 것을 의미해. 내가 많이 가르쳐보면 이걸 대충 동그라미 치는 친구가 있고 X라고 치는 친구가 있는데 X라고 치는 친구들이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고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틀리잖아. 이게 틀린다는 얘기는 요것만 이런 문제만 푸는 걸 봐도 어느 정도 얘가 학업 성취율이 보여. 찍을 경우 빼고 됐죠? 자,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었다. 맞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죠? 고온의 광원이 방출하는 빛.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 주위에서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을 통과할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별빛의, 6번이 사라졌네. 자, 6번은 그냥 같이 할게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뭘까요? 수소와 헬륨이고 그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증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자, 긴 시간 잘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데 지금 이 여학생의 눈 앞에 손에 들려있는 게 분광기야. 그리고 얘는 기체 방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가 들어있고 전기를 통해서 기체를 방전시키는 방전관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백열등이나 햇빛을 직접 보게 되면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나. 자,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이 들어있는 그 원소를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니까 특정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출선. 알겠죠? 그래서 기체 방전관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태양 있지, 태양.
자, 태양도 살짝 뭐냐면 까만 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그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까맣게 나타나. 태양을 보면. 여기서 햇빛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고온의 물체이므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태양 표면의 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저온의 대기 성분에 의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므로 분광기로 이를 정밀하게 관찰하면 수많은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볼 경우.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태양에는 자, 지금 태양에 있는 선하고 만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자, 지금 요렇게 자,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선들을 다 연장을 시켜봅니다. 자,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 자, 누구 포함되어 있냐면, 태양에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쌤, 칼슘은요? 하는데, 칼슘은 이렇게 내리면 태양이 없잖아. 맞지? 자, 태양이 없고, 헬륨은 다 있고, 맞죠? 자, 그 칼슘은 여기 있는 선이 태양에 있어야 되는데, 없지. 되나요? 근데 미지의 별은 이렇게 이 선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선도 보인다, 맞죠? 칼슘이 가지고 있는 선도 보인다, 그치?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가사 중 방출 스펙트럼은 했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나에서 어디까지? 나에서, 다까지입니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선 위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백열등, 이거 내가 밑에다 써야 되네. 자, 백열등을 관찰할 때는 어떤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자,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은, 이거는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원자마다. 아까 전에 에너지 준위 있지? 에너지 준위. 준위를 가지는 그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별빛의 일부가 대기에 흡수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선폭이 다른 까닭은 원소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자, 수소 있는 것 같고요. 헬륨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빠지면 여기는 나트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미지의 별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수소랑 그 다음에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랑 칼슘.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함량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7쪽 부분은 지금 뽑아놨지만 숙제로 다 풀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